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운동에 썼던, 그때 쌤 물어봤잖아요. 꽤 많이 썼던 것들 중에 하나가 복싱이 있었어요. 복싱.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식하다, 인간적이지 못하다, 굉장히 잔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를 복싱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네. 거기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또 언제 느꼈냐면, 복싱이든 UFC든 이제 격투기가 끝나면 선수들이 정말 뜨거운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치고받고 죽일 듯이 싸우던 사람들이 저 운동을 하면 어떤 걸 느끼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저렇게 껴안을 수 있을까? 서로를 이렇게 응원해주고 지켜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복싱 관련된 책을 조금 알아봤는데, 네, 여기 샌드백 치고 안녕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사람은 시인이에요. 여기 보면 살짝 얼굴이 나오시는 분인데, 헤비급, 네. 거의 100kg에 육박하는 40대 시인 아저씨. 그러니까 운동을 평생 안 해온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거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시인이다 보니까 문장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네, 설득력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잘 이해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감성적으로 표현했다고 할까요? 네, 선생님이 이거를 책 소개를 하는 것을 이번 수업 영상으로 삼은 것은, 첫 번째는 다양한 루트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체육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잘하고 있는 사람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 운동 체험을 잘 끄집어내는 사람을 한번 들려줘 보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취지에서가 두 번째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그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 구절은 괜찮다, 이 구절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많이 표시를 했고요.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컬러를 붙이고 다시 읽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주기 전에 읽었더니 여기 위에 노란색 여기로 최종 한 5개 정도 걸러진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챗 구절 마치 성우가 된 것처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흔과 복싱, 이 두 가지는 모두 전성기가 지난 것들입니다. 마흔은 신체의 전성기가 지난 나이이고, 복싱은 인기의 전성기가 지난 스포츠입니다. 혈기왕성했던 몸은 영양제에 의존해야 할 만큼 지쳤고,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던 복싱은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마흔과 복싱의 만남은 쇠퇴한 것들의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대의 기록에는 아쉽게도 인생 역전의 통쾌함은 없습니다. 대신 여기에는 굳어 있었던 몸이 움직이는 소리, 움직이는 몸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 심장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듬이 지나가는 세상과 그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후회하고 다짐하고 울고 웃고 땀 흘리는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몸속의 멜라닌 색소와 매일 이별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은 40대가 될 20, 30대, 40대였던 5, 60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고 전성기가 지난 뒤에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달려도 40대의 몸을 20대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무명의 복서들이 각자의 링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살고 있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부상과 살고, 원인 모를 슬럼프와 살고, 링 위에 상대방과 살고 있을 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 말하고 싶습니다. 치고받았던 양 선수가 경기 후에 서로 껴안고 격려하는 까닭은 그 치열한 시간을 함께 살았다는 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과 살고, 통장 장애과 살고, 노후에 대한 불안함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듬을 수 있는 누군가가, 보듬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그런 품이었으면 좋겠고,
당신이 그런 우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의 지도에 따라 거울 속으로 한 방씩 잽을 던졌습니다. 폼은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투지가 솟았습니다. 나를 방치한 게으름과 나를 회피한 비겁과 내가 관리하지 못한 스트레스와 진취적이지 못한 생활 태도를 모두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주먹을 뻗으면 거울 속의 내 얼굴이 주먹에 가려졌습니다. 주먹을 회수하면 잽을 맞고 일그러진 얼굴, 실제로는 지쳐서 일그러진 내 얼굴이 다시 보였습니다. 사라졌다 나타나고 사라졌다 나타나는 무기력한 얼굴. 주먹을 회수한 뒤에 나타나는 얼굴에 생기가 돌면 내가 나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얼굴이 갈수록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오늘은 내게 완패했습니다. 깜짝 놀라 가드를 올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저기서 전구가 반짝거렸습니다. 이거 오늘 임자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바짝 긴장하고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머리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을 들어올 때도 위빙을 하며 들어와서 펀치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파바박 공격이 들어오니까 반사적으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계속 머리를 움직이면서 접근하는 모습이 마치 공작새가 적을 위협하기 위해 깃을 친 것처럼 현란했습니다. 나도 반격을 해야겠다 싶어 공격할 틈을 찾았지만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 잽을 던질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잽과 스트레이트를 날리고 청년이 여기에 반격을 하고 반격을 한 청년이 가드를 떨어뜨린 틈을 타 스트레이트 몇 방을 친 게 기억납니다. 안 때리면 맞는다는 공포심과 황당함 섞인 분노 때문에 두 방은 무척 세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끊어치지 못하고 밀어쳤습니다. 그게 또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편 청년이 들어올 때 물러서지 않고 같이 헛손질이라도 하면서 전진하니까 청년의 기세가 한풀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틈이 나서 라이트 몇 방을 더 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을까봐 무서워서 호동대며 치는 꼴 사나운 주먹이라니. 역시 체육관은 좁지만 고수는 놀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왕 배운 복싱, 좀 더 훈련해서 작은 대회라도 나가 신나게 얻어 터지기라도 했다면 이 기록이 좀 더 재미있게 마무리되었을 텐데요. 그랬다면 얼굴에 영광의 상처도 좀 남았을 테지요. 그리고 딴 생각이 재미있긴 하지만 뭔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딴 생각을 하려면 집중할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선택은 하지만 항상 선택하지 않은 무언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 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선택하지 않은 또 다른 선택지 때문에 힘들어하겠죠. 그러니 삶엔 정답도 오답도 없는 것.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선택들을 돌이켜봅니다. 회사 그만둔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를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복싱 배운 것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친구를 끌어들인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즐겁게 보내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여행 때문에 잔액이 준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멀리 길게 다녀오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뭔가를 선택한 뒤에는 그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에 집중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네, 이제 해설을 좀 해볼게요. 네, 굉장히 오글거리게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여러분들 좀 온라인 수업하면서 덜 지겨우라고 이것저것 해보는 노력이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첫 번째 책에 처음에 썼던 건데 마흔과 복싱은 시대가 지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저씨가 40살이 넘어가지고 운동 한 번 하다가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몸이 좀 처진다, 늙어간다, 병 같은 거 좀 잘 걸린다, 감기 걸리면 잘 안 낫는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굉장히 기분이 묘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렵지. 사실 자기가 이제 옛날 같은 그 에너지 팔팔함 시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에너지를 못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쇠퇴해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잘 나갔던 운동이지만 요즘에는 많이 찾지 않는 그런 쇠퇴하는 운동을 자기가 고른 게 묘한 만남이잖아요. 늙어가는 사람과 옛날에 인기를 끌었던 운동이 만나서 자기가 그걸 한다는 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를 시작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끌어안는 이유가, 같이 우리 힘들게 살았음을 인정해주고 위해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싸움이 아니라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선생님 해석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읽어보고 나는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해석했다 싶으면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잽을 하면서 거울 보고 얼굴이 일그러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글이 있었죠. 되게 재밌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보면서 주먹을 내딛는 건데, 그 사람이 한 보름 복싱장에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잽이라는 걸 처음 배운 건데 얼마나 설레요. 내가 드디어 이제 잽을 배운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잽을 하면서 자아도취가 좀 되죠. 내가 자기가 뭐 좀 된 것 같은 거야. 폼도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데 이게 웃긴 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운동도 많이 안 해서 그렇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근데 그게 또 못마땅한 거예요. 난 잽을 멋있게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마음은, 의욕은 이렇게 충만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걸 쓴 거예요. 주먹을 내지르면은 거울에 있는 내가 주먹에 맞겠죠. 그래가지고 주먹에 맞았으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질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은 주먹에 맞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잽을 연습하고 있으면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지쳐가냐고. 그래서 잽을 한번 이렇게 지나오면 얼굴에 이렇게 생기가 돌아야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냐면 나는 그러려고 운동을 왔는데, 근데 얼굴이 일그러지니까 나는 오늘 나에게 완패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또 약간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스파링하는 장면, 그 책의 중반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스파링을 굉장히 많이 묘사를 해줘요. 기술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 기술을 써먹는 거를 스파링을 통해서 또 많이 묘사해 주기도 하는데, 사실 처음에 사슴눈 청년이 먼저 뭐라 그랬냐면, 저 오늘 제가 이렇게 이빨에 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살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살살 해야지 싶었는데, 땡 치자마자 막 여기저기서 고개가 확확 하더니 주먹이 팍팍팍 날아오니까 그걸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번개가 튀었고 너무 무서웠고 놀랬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뒤로 가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꼴이 너무 웃겼었고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표현이 굉장히 자세하고 흥미롭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인용해 봤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구절은 이제 이 사람이 복싱을 조금 이제 마무리해가는 단계,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 좀 쉬게 되는 것 같은데, 그쯤 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드는 생각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이 자기는 후회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복싱을 할 때 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대회 출전을 결심하지 못한 것, 그 다음에 아프다는 거를 핑계로 다른 기술들을 진도를 더 많이 못 나간 것, 그런 것들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선택을 함으로써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봐 걱정하면서 딴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후회스럽지 선택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어서 요즘 어른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사실 좀 그렇거든요. 직장에 출근해가지고는 퇴근할 생각하고, 퇴근해가지고는 직장일 걱정하고 있어요. 현재 그 장소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대신 읽어주는 형태를 했지만,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책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싱이라는 그 빠르고 아주 역동적인 운동 속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찝어내보면 이러한 점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복싱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책을
뽑고 또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